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초등교육과정 사회과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순서는 제일 먼저 뭘 보시냐면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교육과정 있죠. 제일 먼저 교육과정 비교표라고 된 유인물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교육과정이라 하면 우리가 하는 건 지금 국가수준교육과정 맞죠? 그럼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유인물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이 뭐가 돼요? 공통교육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기본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그럼 여기에 공통교육과정 이 부분이 이제 통상적으로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교육과정하고 똑같죠. 거기에 대한 공통으로서 이제 국어하고 영어나 체육 이 부분만 장애 부분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교육과정입니다. 요 유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본 다음에 뭘 보냐면 지총을 볼 겁니다. 지총. 그럼 지도서 총론을 보는 건데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지도서 총론을 볼 겁니다. 기본교육과정. 그게 이제 선생님들 지도서 맨 앞부분에 있는 이거 있죠. 요거야. 근데 얘를 볼 때에는 얘는 반드시 무엇과 서로 연계성을 띄어야 될까요? 기본교육과정과 연계성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구성할 때에도 이 지총 부분의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상단에는 기본교육과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세한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걸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과거에는 공통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먼저 수업하다 보면 기본교육과정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을 먼저 한 다음에 기본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거꾸로 공통 있죠. 요걸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여기에다가 나중에는 무엇을 덧붙여줘야 될까? 초등교육과정을 덧붙여야 되겠죠. 왜냐면 초등교육과정도 국가수준교육과정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지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생님들 특수선생님들이 보는 지도서 총론이죠. 그러면 초등에서 보는 지총과 특수선생님들이 보는 지총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려내 가지고 이제 초등 지총을 같이 보충할 거예요. 그게 이제 탄탄한 정리노트 이론편 교재하고 연관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뭐냐면 이걸 공부했으면 이게 전반적인 초등에서 이론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초등교육과정에서 이제 뭘 봐요? 지도서, 강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한 다음에 지도서 강론을 봅니다. 제가 이번에는 초특을 중심으로 강론 내용을 초등 전과목입니다. 물론 도덕하고 영어는 뺐습니다. 약 한 40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것만 봐도 넘쳐요. 그래서 그것들을 과목별로 사회를 했으면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제일 선생님들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선생님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봤으면 바로 기출을 공부할게요. 기출. 기출문제는 두 개로 나눴어요. 초특 기출문제와 초등 기출문제. 물론 겹치겠지만 최근에 문제를 보면 초등 기출문제가 변형돼서 초특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최근 임용고사 5년 정도, 4, 5년 내용을 봤을 때 초등교육과정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변형돼서 나온 과목이 어딜까요? 초특에 나왔을 때. 초등교육과정의 초특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변형돼 나온 거. 오늘 사회 하죠, 사회. 사회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유일하게 초등교육과정 지도서 총론에 사회과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도하라고 사회과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변형된 문제라든가 또 초등교육과정 자체에 나온 기출문제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이 끝났으면 뭔가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유인물에 강론 빈칸 메우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 빈칸 메우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필요해요.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은 연계성 분명히 있죠. 그러면 초등교육과정이나 공통교육과정에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기본교육과정에도 그 단원이 시험에 잘 나와요. 예를 들어보면 초등 사회과 지도서 강론 중에서 가장 임용고사에 최근에 많이 나온 단원이 어디냐면 사회변화와 우리생활입니다. 그러면 사회변화와 우리생활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 같습니까? 저출산, 또 고령, 아주 좋아요. 그렇지. 이게 아주 그 고돈 쪽 조건 봐서 똑같죠. 그냥 저출산하면 뭐 나오고 고령화 나야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또 사회 변화, 우리 생활이에요. 사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핵가죠. 그렇지? 이게 그 맨 나중에 오셔가지고 무건 수행하신 분 대답하세요. 요즘에 사회 변화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지금 자리 없어서 지금 그렇죠. 남들은 뭔가 떠드는데 나름 뭐야. 늦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료 받아오세요. 아, 그랬어요? 미안해. 괜히 물어봤네. 핵가족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다문화 또? 엉뚱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보사회? 정말 엉뚱합니다. 자, 틀린 건 아니지만 그 6학년에 나오고 양성평등, 성역할. 그 다음에 또 하나, 옆 친구를 보세요. 소수자. 알겠죠? 우리가 말하는 소수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편견에 의한 소수자야. 이해하시겠죠? 그 내용이 가장 초등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도 있을까요? 기본교육과정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뭐 할까? 같이 연계해야 돼요. 그걸 제가 연계하는 부분은 이론 시간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강론 빈칸 메우기에 제가 연계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공통교육과정이 있고 그 밑에 기본교육과정이 들어있어요. 사회 보면서 빈칸이 한 수천 개 될 겁니다. 그거 빈칸 채우다 보면 짜증나서 5바이트예요. 아, 근데 빈칸을 채워봐야 돼. 이게 채워봐야지만 남는 게 있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과목씩 때리자 선생님 그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수업은 이 순서로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이제 교육과정 비교 있죠? 이 부분 보십시오. 교육과정 비교. 교육과정 비교 유인물을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거기서부터 합시다. 거기에 제가 그 1페이지 국가수준교육과정 비교표 보면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른쪽에 기본교육과정 있죠. 기본교육과정은 밑줄을 그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밑줄이 뭐냐면 공통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기본교육과정에서 굉장히 뭐할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 그러면 사실은 기본교육과정을 볼 때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끝이에요. 왜? 기본은 어찌됐든 공통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공통에서 이 얘들의 특성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교육과정의 체제는 어떻게 돼요? 교육과정의 체제. 선생님, 교육과정의 4대 요소가 뭐예요? 교육과정의 4대 요소. 목표, 또 성격, 또 교수학습 방법, 또 평가.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럼 내용 체계. 그럼 5개인데 언니 5개 어떻게 할까? 뭘 버릴 거야? 자, 이겁니다.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적합한 뭐가 있을까?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르쳐야 되겠지. 방법이죠. 그리고 평가하겠죠. 그래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입니다. 근데 교육과정을 기술하는 사람들이 목표 속에 무엇을 명시해 놨을까? 성격을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성격이 나오고 목표가 되는 거야. 그건 큰 틀 속에 어디에 포함된다? 목표.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교육과정은 뭘 살펴봐야 되냐면 목표를 살펴봐야 돼요. 목표.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렇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지.
민주 시민 맞죠? 이제 질문이야. 언니가 생각하는 민주 시민이 뭐예요? 본인 생각하는 민주 시민 그냥 말해 보십시오. 그렇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웃네. 자기 비하야? 자기 강하야? 언니 뭐가 있나요? 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네 진짜. 그렇지. 생활 습관을 잘 지킨. 그렇지. 기본 생활 습관. 자, 언니도 하나 말해봐야지. 오 세게 나오네. 이제 권리와 의무. 그 뒤에 긴장되지? 실기가 봐서.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표를 열심히 하는 분. 자, 그 뒤에 선생님이 앞사람 네 분 걸 종합해가지고 400자 이내로 설명하십시오. 민주시민이 뭔가. 진짜 말하네. 자, 사회 구성원의 기술과 능력. 그치? 지금 이 선생님들이 말하는 이 관점이 공통교육과정일까요? 기본교육과정일까요? 이건 기본교육과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이 선생님들이 말하는 규칙이라든가, 물론 이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선생님 말했지, 뭐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보충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 선생님이 한 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기본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과 연관지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이에요. 물론 투표나 이런 내용도 중요해요. 그건 어디에도 들어있을까? 공통에도 들어있어요. 일단 그럼 사회과의 궁극 목표는 뭐다? 민주시민이에요. 그럼 하나 말하면 이겁니다. 민주시민은 규칙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사회과학적 능력이나 또는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민주시민은 사회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란 측면, 그 다음에 가치와 태도야. 이게 초등교육과정이든 중등교육과정이든 다 들어있어. 근데 기본교육과정에는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에 없는 말을 명시해놨어. 제일 중요한 말. 그게 뭘까? 기본생활 습관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그 옆에 봐요. 이제 바로 옆에 기본교육과정 성격 있습니까? 맨 위에 사회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을 익혀서 바른 인식을 기르며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니는 뭐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그러면 목표는 뭐다? 민주시민의 자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해놓냐면 지식의 동그라미, 기능의 동그라미, 가치와 태도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럼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죠. 근데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이걸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애들에게 무엇을 형성해라? 기본생활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사회과의 내용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통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에 대한 측면의 교육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기본생활 습관에 관련된 뭐가 있을까? 교육 내용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봅시다. 사회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민주시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생활 기술 그 다음에 습관을 갖추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을 바탕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가치와 태도, 어차피 똑같은 세 가지의 기본생활 기술 습관이 반복되는 거 맞죠? 자, 이게 지금 사회과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한 뭐가 필요할까? 내용이 필요해요. 내용.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에서의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거기에 전통적 사회과의 학습 영역인 주요 내용 요소와 이를 학습하기에 토대가 되는 무엇? 기초학습 내용 요소 있습니까? 그럼 기본교육과정에서는 당연히 뭐가 더 훨씬 강조될까요? 기초학습 내용이 강조되겠죠. 자, 그러면 주요 내용 요소는 전형적인 지리, 일사, 역사양에게 관련된 내용 요소를 추출했다. 있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굳이 기본교육과정을 보지 않아도 초등교육과정 강론을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그 밑입니다. 기초학습 내용 요소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무엇, 기본생활 습관, 그 다음에 학교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는 무엇, 능력과 태도. 밑줄 딱 그날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생활 습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가장 상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본생활 습관이란 말이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 기본생활 기술과 그 다음에 무엇, 습관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쪽을 딱 하살표 놓으란 말이에요. 하살표 해가지고 요게 다시 뭐가 뭘로 되어 있냐면 방금 봤더니 일상생활 속에서의 무엇, 기본생활 습관,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학교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는 무엇, 능력과 태도에.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좀 전에 말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돼야 안 돼요. 관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전통적 사회과의 학습 영역인 주요 내용 요소와 이를 학습을 토대로 기초학습 내용 요소들은, 포인트는 기초학습이야. 어떻게 하더라? 정신 생활 영역의 발달과 함께, 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애들의 무엇? 사회 문화적 경험의 확장과 함께 학습한 요소에 뭘 위해서? 일반화. 그러면 얘들이 지금 이 배운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뭐 할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반화를 위해 기능적으로 재구성했다. 그럼 기능적으로 재구성 요소들은 연령과 특성에 맞게 적절성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탄력적 환경학대법 나선형 조직으로 적용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위계성, 연속성이란 말 있죠. 결국 위계성, 연속성, 반복, 심화, 이게 바로 나선형 맞죠? 그러면 탄력적 환경확대법이라든가 나선형 교육과정의 구조는 내용 체계표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회과에서는 또 마찬가지 무엇과 무엇을 길러서 기본생활 능력과 습관을 기르고 생활 연령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험을 적극 제공하여 독립 능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무엇? 기능과 기술 능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상생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방금 봤던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얘들에게 무엇을 길러줘라? 사회적 기술과 능력을 길러줘라. 기본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본교육과정 문제는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길러줘라. 이를 위해서 사회 문화적 경험을 실제 생활 장면과 연계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납적인 접근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실제 생활 장면과 관련지어서 뭐 할까요? 서로 연관지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제 생활 장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실제 생활은 개인 생활이 될 수도 있겠지. 또 가정 생활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겠지. 또 그렇지, 지역사회. 어렸을 때 학원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실제 이 생활 장면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그 다음에 무엇? 지역사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양한 정보와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 현상의 이해와 문제 해결을 기르는 능동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이 사회 문화적 경험은 정신연령, 생활연령, 흥미와 관심, 개별화 교육 계획의 목표를 고려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지역 시사성을 지향한다라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방금 이 기본교육과정 성격의 포인트는 방금 이렇게 해놓은 이 부분이란 말 아시겠죠? 결국은 뭘 형성해라? 기본생활, 습관. 결국 이 습관이란 말이 기술, 능력, 습관이란 말로 반복됐죠. 결국은 어디에서 한마디로 귀결돼요? 사회적 무엇? 기술과 능력이야.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돌아왔으면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사회적 능력과 그 다음에 무엇? 도대체 기술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가운데 메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운데 메모 있죠. 메모에 사회적 능력과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있죠? 이 의미가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사회적 기술이라는 말이 있고 사회적
능력. 그럼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능력을 바탕으로 결국은 애들이 원만한 무슨 생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게 선생님들 중요하겠죠. 그럼 거기에 사회적 기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직접 무엇? 관찰 가능한 것이지만 사회적 능력이란 건 뭐죠? 주어진 이상의 장애 학생이 사회적 장면에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에 대한 종합 전반적인 평가로서 거기에 뭐라고 나있냐 밑줄 적절한 무엇? 대인관계 형성 능력의 전반을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인관계. 선생님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적 능력 위계 모형 두 가지의 능력 수준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 사회 무엇? 의사소통 기술 있습니까? 그치? 두 번째가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전략으로서 첫 번째 능력 수준인 사회 의사소통 기술은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면서 밑줄 언어, 인지, 정서, 운동 능력을 무엇? 통합적으로 구성한다. 밑줄 딱 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기술이 갖추었다면 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적 과제의 맥락에서 사회 인지 기술과 감정적 조종 능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생성하여 사회적 능력의 토대를 갖춘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사회적 능력 속에 사회적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기술이죠. 근데 분명히 두 번째에서 사회적 능력과 관련 지역 적절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초등 특수 사회과에서는 애들에게 무엇을 길러줘야 돼? 대인관계 맞죠? 그치? 그러면 바로 그 옆으로 가서 이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기초학습 내용 요소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하겠죠. 그러면 실제 이제 지도 강론을 볼 때 기본교육과정 선생님 강론을 봤을 때 이런 대인관계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인 단원이 뭘까요? 사이좋은 친구입니다. 무슨 친구? 사이좋은 친구. 그러면 사이좋은 친구라는 단원이 있겠죠. 그 단원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그렇지. 대인관계야. 그러면 그 밑에 사회적 기술에 보면 선생님들 언어인지 정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있냐면 사회적 그 맨 아래 네 번째 감정적 조종력이란 말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방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사이좋은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이좋은 친구의 이 단원을 선생님들 실제 초특 강론을 가보면 여기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들어있을까요? 사이좋은 친구야. 이 친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옆 친구 보십시오. 도움 됩니까? 도움 되면 사이가 좋은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사이좋은 친구에서는 얘와 얘가 소통이 되려면 언어적인 소통도 중요하고 선생님 어떤 소통 중요하냐면 감정적인 소통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감정적인 소통이 되려면 얘가 지금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번 그 기본교육과정 문제에 친구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 카드 서로 뭐 짝짓기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사회적 능력 기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굉장히 그런 모든 사회과의 학습 방법은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그럼 방금 이러한 것들은 다 뭐가 인가냐면 사회적 기술 능력 맞죠? 그럼 선생님 이거야. 이 사회적 기술 능력을 적어놔 이제 지도 방법. 지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평가해야 되겠지.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운 이러한 친구와의 관계 있잖아요. 그치? 이 친구와의 관계가 범위가 넓어져야 돼 이제. 어디로 갈까? 지역사회로 가줘야 되겠지. 가정에서는 식구와의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 지도 방법 측면을 봤을 때 교육 과정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그럼 정말 애들이 이러한 것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연계 지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지도? 연계. 그럼 교육 과정에서 선생님들 연계라는 것은 뭘 말할까? 뭐의 연계일까요? 가정,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그렇죠. 지역사회의 연계 지도예요. 그럼 이거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선생님들이 강조한다 그랬죠. 그럼 봐. 학교에서 배운 걸 어디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지역사회에서.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대한 연계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사회과 수업 전략으로는 어떤 게 굉장히 기본교육 같은 게 중요할까요? 일단 현장학습, 그 다음에 체험학습, 알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수업, 있죠? 그 측면이 굉장히 선생님 강조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사회적 기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또 굉장히 선생님들 많이 나온 게 무슨 지도해라? 반복 지도해라. 이러한 것들이 교육 과정상에 분명히 뒤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연계 반복을 하겠죠. 연계 반복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선생님들 전공 강론 있죠. 거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많이 나올까? 행동, 수정, 기법 있죠. 그걸로 접목이 많이 돼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길러주는 이러한 측면이 있죠. 이러한 측면들. 이 외에도 선생님들 여러 가지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러한 것들이 선생님 중요해요. 그럼 뒤쪽에 교수학습 방법의 연계나 또는 무엇? 반복 있죠.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은 이제 뭐하고들은 같이 볼 수 있냐면 초등교육과정. 그럼 초등교육과정에서 이것과 가장 똑같아요.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 거예요. 초과정에서 어떤 문제 나온지 아세요? 통합해서 기본생활 습관화의 방법을 쓰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육과정에서. 바른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기본생활 습관화야. 그럼 기본생활 습관화의 방법은 예를 들면 밥 먹는 때 습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기본생활 습관화의 방법. 어떻게 밥 먹는 거 교육시킬래 학교 가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시범 보인다. 한 번에 다 떠먹어버립니다. 그렇지. 시범. 그럼 교사가 시범 보면 애들이 그걸 뭐 할까요? 그렇지. 모델링. 맞죠? 모델링의 방법을 쓰기 관찰학습. 그럼 그 다음에 초과정에도 뭐라고 나올까? 똑같아. 연계지도, 반복지도. 그 다음에 행동 수정기법, 요걸 초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칭찬과 보상을 통한 무엇?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결국 요 두 개를 쓰면 비교해보면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한 바퀴를 돌면 이렇게 체계성을 띄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평가. 사회적 기술이 있죠. 이 사회적 기술을 평가와 관련 지어서는 어떤 것들을 선생님들 잘 물어볼까요? 결국은 여기서 오늘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사회생활 속에서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수록 뭐 해줘야 될까요? 일반화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평가에서 물어볼 때에는 대부분 뭘로 물어볼까? 사회적 타당도 있죠. 요 관점으로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회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사회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렇지. 여기서 타인은 자기 무엇? 주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들의 주변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몇 살이에요? 32? 그렇게 보입니다. 자, 미안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많이 드셨네. 자, 누님 여기 보세요. 자, 바로 가면 부장 되겠네, 부장. 학교에서 신규 오셨네 그랬는데, 부장님 오셨네. 중간중간에 부장님 많으십니다. 그 옆에 몇 살이에요? 28. 부장 2명 왔네 그러겠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주변의 타인과 애들이 말하는 주변의 타인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비슷해요. 요즘 애들 다 애인도 있고 다 커플링 하고 다니는데 비슷비슷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변의 타인은 뭘까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뭘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도. 굉장히 이 말이 많이 반복돼요. 요게 일반 초과정과 기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에서는 어디에? 여기에 초점을 두셨으면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사이좋은 친구지. 도덕에서는 이 단원이 굉장히 초과정에서 뭐 할까? 잘 나와요.
이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이거야. 둘이 길 가다가 떡볶이집에 들어갔어. 근데 이 친구가 떡볶이 1인분을 시켰단 말이야. 내가 주인이야. 바빠서 고개를 돌고 있는데 분명히 순대가 있었는데 얘가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먹어버린 것 같아. 아니면 순대가 달아나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언니는 그것도 모르고 먹고 있어. 먹는데 치중해가지고. 그럼 제가 이 언니한테 뭐라 할까? 야, 방금 여기 분명히 순대 3인분 있었는데 얘 가져갔지? 너 봤어 안 봤어? 말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초등교육과 도덕과에 나오는 거야. 말할까 안 할 거야? 말하면 순대 더 줄게. 그럼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도덕성 발달로 몇 단계입니까? 이게 이제 나한테 뭐 하니까 도움되니까 막 순대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2단계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 이게 초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관련성이 있고 이 기본 사회가 통합성이 더 강하겠지. 왜 초등교육과정에 비교했을 때 사회과에다가 이제 무엇 바른 생활이라든가 도덕 있죠. 그런 측면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돼요. 자, 넘겨보실래요? 넘겨서 이제 오른쪽에 목표를 보십시오. 목표를 보시면 기본교육과는 그래가지고 교과 목표 있죠. 사회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또 무엇을 형성하여?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그 다음에 가치와 태도, 민주시민. 그러니까 항상 사회과에서 말하는 민주시민 속에는 뭐가 따라갈까?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 알겠죠? 그 다음에 사회과의 전반적인 교과 목표는 일사지리 역사에 무엇을 아룬다? 지식, 기능, 가치, 태도. 그럼 가로 1번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될까? 일반 사회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가로 2번이요. 지리. 가로 3번이 역사. 읽어봅시다. 일반 사회 파트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일상생활에서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생활 연령에 부합하는 무엇?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쌓아서 무엇을 길러주라 그랬습니까? 사회성 기술과 그 다음에 무엇? 능력.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갖추어서 사회현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얘들에게 무엇을 길러라? 아주 중요한 말이지. 사회 참여 능력, 의사결정. 근데 거기 제가 이걸 굳이 밑줄을 그어놓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건 어디에도 나와 있으니까. 공통에도. 선생님 그럼 이거야 이제. 초특에서 봤더니 제가 좀 전에 사회성 기술이나 이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뭐 현장이나 체험, 뭐 지역사회 중심 이 말을 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요. 거기 사회 참여란 말 있습니까? 사회 참여력을 길러주는 가장 대표적인 수업이 뭘까요? 마찬가지로 현장, 체험, 지역사회 중심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력을 길러주기 위한 대표적인 수업은 뭐가 있을까? 의사결정력. 토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의사결정학습.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표가 있으면 그걸 길러주기 위한 뭐가 있을까? 내용이 있고 뭐가 있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그 다음에 2번은 질이죠. 인간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밑줄 장소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 그럼 장소의 동그라미. 선생님 여기서 장소라는 건 뭘 말할까? 장소는 고장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도 있고 국토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세계가 될 수 있고 이게 바로 환경 확대법을 말하죠. 선생님 그러면 장소에 따라 인간 생활의 다양성이지.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인간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의식주야.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지리에서 가장 뭐가 될까? 중추, 핵심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성을 각 시대의 특성을 토대로 파악해서 발전상을 이해해서 자긍심, 세계의 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통해 세계화 시대 시민, 이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목표도 일반 사회 지리 그다음에 무엇? 역사. 그럼 이거에 준해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오른쪽 자 기본교육과정의 가에 내용 체계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내용 체계는 뭐가 일관성 있어야 되겠지? 목표와 일관성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오른쪽 아래에 영역별 주요 개발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들은
기본 교육 과정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말들입니다. 요건 다 지도도 총론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중간에 메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메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도도 총론하고 선생님들 강론서 있잖아요. 교육 과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추가해 놓은 거야. 자, 그럼 거기에서 주요 개발 중점 보면 일반사에 있습니까? 일반사에 보면 두 번째, 현행교육과정의 개인 공동 경제문화생활 영역을 일상생활에서 바른 생활 태도로 형성을 위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생활 연령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쌓아서 결국은 무엇? 사회성 기술 능력, 이걸 바탕으로 사회 참여 능력, 그 다음에 무엇?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뭐 했다? 체계화했다. 맞습니까? 그럼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일반사회겠죠. 그럼 거기 위에 봐봐. 선생님, 위에서 3, 4학년 있습니까? 스스로 하는 생활부터 깨끗한 환경이 있습니까? 거기까지가 뭘로 보면 될까요? 일반사회 파트로 보면 되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5, 6학년 보십시오. 사회생활 속의 예절과 규칙부터 다양한 사회 변화 있습니까? 있죠.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된다? 일반사회입니다. 그럼 선생님, 정말 거기 내용을 보면 방금 봤던 것과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봐. 3, 4학년에 보면 선생님, 친구 간에 예절이 있고 또 있어요. 어떤 5, 6학년에 보면 사회생활 규칙 속에 예절 규칙이란 말이 있죠. 이건 보면 선생님들 사회적 기술 능력 맞습니까? 사회성. 선생님, 그 다음에 합리적 소비생활, 이런 걸 통해 뭘 길러줄까? 의사, 결정력, 이런 식으로 관련성을 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 다음에 2번 지리, 거기도 공동생활 내용인 우리 생활 모습 알아보기, 여러 지역 생활 모습 알기로 한정되어 있던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을 인간과 자연의 사고장력의 이해를 통해서 장소에 따른 인간 생활의 무엇? 다양성,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고장, 지방, 국토 전체 3개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실제로 보면 장소에 따라 인간 생활에 뭐 하더라? 선생님, 다양하다고 그랬죠. 선생님, 예를 들면 3, 4학년 군에서 우리 지역의 모습부터 맨 밑에 우리 지역 가까운 지역 있습니까? 이게 뭐야? 지리. 그 다음에 5, 6에서 지도의 종류, 도시의 생활, 촌락의 생활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리가 되겠죠. 결국은 도시, 촌락, 우리 지역, 우리 고장에 다양한 뭘 공부할 수 있을까? 생활 모습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역사. 공동생활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 위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경, 기념, 위인 소개로 한정되어 있던 현행 교육과 내용을 역사 발전 과정을 알고 기초적인 이해를 형성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역사 파트 5, 6개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내용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앞에서 어떤 말이 있었죠? 환경확대법, 탄력적, 그 다음에 나선형이죠. 그게 가운데에 보면 내용 조직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걸 쭉 한번 읽어보면 아래에서 7번 줄 보십시오. 환경확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나선형 학습 구조를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틀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2번째 줄 위계적, 연속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다시 내용 체계표를 보실래요? 내용 체계표에서 1, 2학년에서 우리 학교에서 학교의 동그라미, 또 그 밑에 학교, 선생님 그 다음 밑에 우리 가족 있습니까? 가족의 동그라미. 선생님 또 3, 4학년 군이죠. 3, 4학년 군의 지리에서 지역의 동그라미. 그리고 5, 6학년 보면 도시 촌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금 이 동그라미 한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환경 확대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면 환경 확대법이 공간 확대법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환경, 공간. 또 책을 보면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환경 공간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요. 동시몬적 확대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동시몬적. 동시몬적 확대법. 어떤 책에는요, 뭐 욕구, 흥미 확대법이라고도 해요. 이게 왜 그럴까? 공간의 범위는 누구의 흥미? 학생의 경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비판을 받죠.
왜? 왜 비판받을까? 실제로 맞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개인 생활이다. 가정 이후 학교 생활이다. 맞아요? 아, 맞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자, 지금 젊은 사람들은 1학년인데 관심은 어느 공간에 있을까? 그렇지. 밖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밖은, 언니가 생각하는 밖은 집밖을 말하고 저 언니가 말하는 밖은 회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들의 생활 연령과 공간의 범위가 맞지 않으니까 뭐가 비판받을까? 환경학대법 비판받겠죠. 그래서 수업할 때 어떻게 해라? 그렇지. 우리 가족을 공부하는데 어디에 있는? 영국에 있는 누구? 친구 가족 있지?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해? 탄력적. 또 하나 내용책 협의를 봐. 어디 보시냐면 내용책 협의에서 선생님 1, 2학년군의 아래 세 번째 예절의 밑줄 예절. 3, 4학년군 있습니까? 거기 위에서 두 번째 예절 예절. 그리고 5, 6봐 5, 6. 예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어디에 딱 밑줄그냐면 주로 3, 4학년은 선생님들 친구 간의 우정과 예절이 있습니까? 친구의 밑줄. 5, 6은 뭐냐면 사회생활의 밑줄. 그럼 이 예절과 규칙이 나중에 확대되면 법이 되겠죠. 관련되겠지. 결국 방금 체크한 것은 상위 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반복이 되면서 뭐하고 있다?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교육과정? 그렇죠.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초등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과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뭘까? 기초적인 내용 요소야. 즉 사회성 기술과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왼쪽에 있는 것에 비했을 때 오른쪽이 추가가 되어 있다 그 의미겠죠. 내용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내용.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걸 뭐 할까? 가르쳐야 되겠죠.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넘겨보시면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까? 자, 방법을 봅시다. 제일 처음에 자 밑줄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돼요. 이것은 자 가에 보면 학습의 소재는 결국은 무엇과 관련지어라? 사회적 장면과 결국은 뭐야? 과제. 맞죠? 선생님 그 다음에 5번 있습니까? 학생의 요구 적성력 고려하여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 적합화 원리와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 적용하고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라도 장애 특성을 제한받지 않고 능동적 학습 활동에 무엇? 동그라미 참여. 그러니까 얘들한테 뭐 해야 된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여기에 가로 5번 있습니까? 여기에 가로 5번은 어디로 살펴보면 되냐면 교수학습 운영의 가로 4번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럼 실제로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해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치? 그러면 애들이 참여할수록 최대한 모든 걸 다 뭐 해야 돼? 갖춰놔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야? 보편적 설계 맞죠? 근데 완벽히는 다 못하더라도 부분적이라도 뭐 해야 돼? 반드시 참여. 부분 참여. 있습니까? 보조 공학적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자원을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활용해서 중도 중복장애들이라도 하더라도 적극적 다양하게 뭐 해라? 수업에 참여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장애 아동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설이 어디에 있을까? 지총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교수학습 계획의 7번 봐. 7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반복 동그라미. 창의적 체험활동 특색 교육활동과 뭐 한다? 연계의 동그라미. 그럼 분명히 선생님들 창체 기본생활 습관 입학 초기 적응활동 나왔나? 나오죠. 그걸 뭐 할 수 있다? 연계한다 그 말이야. 선생님 그 다음에 9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극적인 가정 뭘 통해서? 연계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어디에서?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해라.
결국은 선생님 이겁니다. 교수학습 계획은 어디에서 구체화되냐면 그 밑에 있는 무엇? 교수학습 운영 있죠. 거기에서 구체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물어볼 때는 교수학습 계획보다는 뭘까? 교수학습 운용 측면이 되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운용의 반가로 2번에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주기적으로 뭐 해라? 반복 교육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반복 교육이 동그라요. 반복.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분명히 방금 전에 사회와 가정과 연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번에서 특히나 선생님 중요한 게 뭘까요? 지역사회 중심 수업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현장 견합, 체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겠죠. 선생님 그리고 9번에 보면 또 뭐 나와 있습니까? 가정 지역사회에서 이룰수록 뭐 한다? 연계 지도한다. 연계 동그라미.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다, 연계한단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도 지원 읽어보시고 실제 기본교육과정의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한 걸 바탕으로 어디서 나왔을까? 평가입니다.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랑 평가만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방금 앞을 다 봐야 돼. 그럼 이 평가하고 관련 지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평가 계획이 있고 나가 뭐죠? 평가 목표와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다가 평가 방법 그 다음에 평가 결과 활용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의 평가 계획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6번 신뢰도 높은 형식적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지식의 습득 여부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 밑에 자연스럽고 다양한 생활 장면과 있어요. 가정, 지역사회 인사 등이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생활 장면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맞죠? 그럼 거기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뭘로 활용해서? 정보원으로 활용해서 비형식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뭐가 높은다? 굉장히 중요한 말. 사회적 타당도가 높은 평가 방법을 계획한단 말이 있습니까? 그럼 계획했으니까 이게 다시 어디에 나와야 될까요? 그렇지. 다시 그 아래로 나와야 되겠지. 선생님 일단 이거야. 여기서 6번 있습니까? 방금 봤던 6번 있죠. 이 6번은 그 아래쪽을 화살표해야 돼. 아래쪽 몇 번과 연관을 짓냐면 1번과 6번으로 연결해 놓으십시오. 1번과 6번. 1번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평가 목표와 내용에서 기본적 사회기술 영역의 평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상생활, 학교생활. 분명히 다양한 생활 장면 그랬죠. 기본생활 습관 형성 여부에 초점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뭐야 지금? 기본적 사회기술 영역 맞죠? 그 다음에 6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실천 영역의 평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학습한 지식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기술 나와야 돼. 이게 바로 사회생기술 맞죠? 요 태도가 어디에서 실제 생활 장면에서 실현된지 여부에 초점을 둔다. 자, 분명히 두 가지 관련돼야 한대요. 관련되죠? 그럼 요것은 또 마찬가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몇 번과 선생님들 서로 관련이 되는 평가 방법의 몇 번? 6번입니다. 6번 보면 학습한 내용의 기능적 활용 및 뭐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일반해야 돼. 일반. 그럼 일반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고 다양스러운 실제적 생활 장면에서 가정, 지역사회와 뭐하는? 연계하는 사회적 타당도가 높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선생님 이게 중요한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가운데 이제 메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일단 7페이지 가운데 메모 있죠? 없어도 있어 보이죠? 좀 전에 유인물 교체했잖아요. 알겠죠? 특수 강론에 대한 내용은 임지원 선생님이 많이 자료를 주십니다. 제가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해서 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회적 타당도는 무엇이며 왼쪽 아래 봐봐. 왼쪽 아래에 사회적 타당도에 따른 사회적 기술 측정 방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굉장히 교육과정과 직결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사회적 타당도라는 건 사회적 중요성 입장에서 보아서 실험 결과가 뭐 할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는가란 말이죠. 일반화. 그럼 방금 전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습한 내용을 뭐 해야 된다? 일반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3번 보면 실험 효과의 실용성, 연구 대상의 결과를 자료를 연구 대상이 아닌 또래나 동료 수준, 객관성에 비교한 효과의 무엇? 실용성을 평가한다라고 있습니까? 자, 그럼 옆에 사회적 타당도에 따른 사회적 기술 측정 방법 있어요, 없어요? 유형 1, 그 다음에 유형 2, 그 다음에 유형 3 있습니까? 유형 1에 보면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기관이나 중요한 타인들 있습니까? 있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행위를 중심으로 뭐 하더라? 평가하는 것으로 부모, 교사나 또는 무엇? 또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실제적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그래서 그 밑에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나를 평가할 때 자기 평가도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평가할 수 있고? 동료 평가. 즉 요것은 평가 주체를 뭐 할 수 있어? 다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생 평가도 할 수도 있고 무슨 평가도 할 수도 있고 교사 평가도 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외에 사회적 기술 능력을 평가해서 사회적 타당도를 그만큼 뭐 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평가 경과 활용 읽어보시고 그 밑에 평가 방법 저도 총론에 제시되어 있어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가 방금 봤던 게 기본 교육 과정에서 뭐가 되는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끝난 건 아니고 아직 6페이지 아직 안 봤어요. 6페이지. 6페이지도 선생님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6페이지 보충 설명이 있습니까? 자, 6페이지에서 다시 나를 보면 평가 목표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봤던 1번과 6번은 기본교육과정의 사회성 기술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있습니까? 2번에 지식의 밑줄, 3번에 탐구 능력의 밑줄, 4번에 의사결정 능력, 5번에 가치 태도의 밑줄. 선생님, 이게 결국은 지식, 기능 능력, 가치,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자체가, 선생님 보십시오. 이 자체가 이 부분과 부합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주시민이라는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인데 초특에서는 뭐가 뭐? 사회성, 기술, 능력. 그래서 요게 1, 2, 3, 4, 5, 6이야. 1, 6이 사회성, 기술, 능력이고 2가 지식, 2, 3이 뭘까요? 기능, 능력. 맞습니까? 3번이 가치, 태도 측면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저도 총론을 보면 기본교육과정 총론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일단 지식. 사회생활에 대한 관심, 참여, 현상, 지리적 현상, 인과관계 능력,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한 지식 습득 여부에 초점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지식은 좀 구체화시켜 봐야 돼. 사회과에서 지식은, 자, 그 옆에 메모 보십시오. 지식 영역 평가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 가로에 적어놔. 여기서의 지식은 사회과학적 지식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 사회과학적 지식이에요. 사회과학적 지식. 선생님, 그러면 사회과학적 지식으로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걸 앞에서 공부했죠. 나선형 교육과정은 무엇이 반복 심화될까요? 사회과학적 지식이 뭐가 될까? 반복 심화가 되는 거지. 그 내용이 반복 심화 맞아요. 그치? 그럼 이 사회과학적 지식은 사실적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가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될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가 뭘까? 그렇지, 일반화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과에서 뭘 말해? 사회과학적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평가에서는 일반화, 개념, 사실 있죠. 이걸 구분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선생님, 사회과에서는 사실은 어떤 것과 관련돼 잘 물어볼까?
자,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아름답다.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야. 사회에서는요, 사실을 물어볼 때는 이 사실은 무엇과 비교하는 걸 잘 물어볼까? 그렇지. 가치하고 비교하는 걸 잘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문제냐, 무슨 문제냐? 가치 문제냐, 이것으로. 그 다음에 개념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념. 요 개념은 무엇과 서로 비교해 봐야 될까? 오개념. 뭐에 대한 오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개념과 개념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일반화죠. 사회에서는 이 일반화된 지식을 무엇과 연결지어 잘 물어볼까? 사회과에서는. 시험 문제에 학습 주제나 학습 목표를 쓰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과 선생님들 같이 연결 지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적 지식, 그 다음에 무슨 지식? 개념적 지식,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이 뭔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밑에 설명 보십시오. 특정 공간, 시간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지식의 밑줄. 이게 사실적 지식 맞습니까? 역사적 사실, 이성계 1392 나라 세웠다 맞죠? 대전 광역 중에 하나이다 맞습니까? 이게 무슨 지식이다? 사실적 지식.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실적 지식은 결국은 암기하면 충분하겠죠? 그 밑에 개념과 일반화 있습니까? 사실보다는 상위의 지식이다. 개념은 여러 사실의 공통성을 추출하여 이름을 붙인 지식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와있지? 인구 밀도.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무엇인가? 생산활동이 무엇인가? 고령화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무슨 지식이야? 개념적 지식이란 말이야. 일반화는 개념과 개념의 무엇? 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야지대 인구 밀도는 상간적 인구 밀도보다 뭐하다? 높다란 말이 있습니까? 그럼 평야의 밑줄, 상간의 밑줄. 이건 뭐가 될까? 지형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인구 밀도. 결국은 이것은 지형과 인구 밀도라는 두 개의 개념과 개념의 뭐야? 관련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이거야. 이 개념 자체를 물어볼 때는 개념학습으로 잘 나오겠지. 근데 마지막에 일반화 있습니까? 일반화는 무슨 학습으로 잘 물어볼까? 탐구학습이야. 개념과 개념을 바탕으로 한 탐구학습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교육과정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요걸 바탕으로 뭘 봐야 되냐면 지도도 총론을 봐야 돼요. 기본교육과정 지청 쉬었다 하겠습니다.